지난 16일 폴란드를 위한 마지막 K9A1 자주포 12대가 인도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벨 베이다는 이번 납품으로 K9 212문 도입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했는데요. 총 24억 달러, 하나로 무려 3조 5,300억 원에 달하는 1차 계약이 단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1차 계약분을 2026년까지 전달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납기보다 1년이나 앞당겨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납품을 마무리해버린 것이죠. 이 한 번의 계약으로 폴란드는 유럽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로 급부상하게 되었는데요. 단순 자주포 대수만 놓고 본다면 폴란드가 세계 7위이며 그 미군보다도 많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세계 3위이죠. 단 2년 만에 폴란드를 동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끌어올린 한국 방산의 압도적인 속도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한 유럽 기자가 올린 트윗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212대를 받는데 걸린 시간은 영국이 주문한 복서 RCH-155를 주문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아직 주문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언제 접수될지도 알 수 없다. 영국군의 155mm 자주포는 1년 넘게 14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군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군사기자 가브리엘 몰리넬리는 한국의 놀라운 속도를 거론하며 어리석은 선택을 내린 영국 수뇌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후화된 AS-90 자주포를 대체하기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했던 영국군은 장고 끝에 한국의 K9A2를 탈락시키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채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도입 결정을 내려놓고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언제부터 몇 대를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지조차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측 생산 지연과 생산 라인 증설 지연이 겹치며 실무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죠. 문제는 이와 별개로 AS-90 자주포의 퇴역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한때 유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던 영국군의 포병 전력이 어느새 유럽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무기 납품 지연과 혼선 문제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K9을 버리고 유럽산 자주포를 선택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덴마크는 지난 2017년 프랑스산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 19대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여러 차례 미루어지더니 결국 2020년 6월 인도 강제 중단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동시에 코로나로 부품 공급 및 생산이 지연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결국 덴마크도 세자르를 취소하고 지금은 K9 자주포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유럽의 방산 종주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으나 정작 현실이 이상을 전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 방산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바로 체코인데요. 체코는 지난 2021년 세자르 자주포 6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첫 사무는 프랑스에서 제조하고 남은 48대는 체코에서 생산하게 해준다는 프랑스의 계획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죠. 허나 단 4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체코 국방부에서 세자르 자주포의 제조사인 프랑스 KNDS에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계약업체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시험을 위한 무기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올해 합의된 비용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였죠.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프랑스 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납기 지연도 문제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능이었습니다. 올해 체코군이 실시한 평가에서 테스트용 세자르 자주포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거리 증대, 사격 효율성 개선, 탄약 상호 호환성 등 여러 중요한 매개 변수에서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으며 더욱 황당한 점은 프랑스가 필수적인 화력 통제표도 제공하지 않아 나토 기준 충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자르에 탑재된 독일제 화력 통제 시스템이 체코에서 생산하는 155mm 탄약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국산 포탄을 쓸 수 없다면 자주포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악재가 겹치며 결국 체코에서도 프랑스산 자주포를 포기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남은 현실적인 선택지는 역시 K9뿐이죠. 실제로 이미 지난해 체코 전 총리를 포함한 체코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K9 자주포에 탑승해보며 한국 방산에 관심을 드러내 보였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며 유럽 방산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 지연과 품질 이슈의 가장 큰 피해자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본인들이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은 막대한 예산을 군 전력 증강에 쏟아부으며 병력 보충을 위해 징병제 부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쏟아붓고 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주포 전력이 전혀 보충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일선 지휘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5월 독일군은 K9 자주포의 경쟁자이자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 불리는 자국의 판처하우비츠 2000 자주포 12대를 주문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대의 자주포도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4대를 인도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내년까지 전량을 인도받기로 약속받았지만 관계자들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먼저 선택했던 이들이 승자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도 많은데요. 지난 15일 현지 언론을 통해 스웨덴이 자국의 차륜형 자주포 아처를 보완하기 위해 K9 자주포 40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획 문서에 따르면 약 2개 자주포 대대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스웨덴은 차륜형 자주포 중에서도 높은 자동화 수준과 성능으로 고평가받고 있는 아처 자주포의 제조국이기에 우리 방산 관계자들도 K9의 수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안하기도 전에 스웨덴에서 K9을 사겠다고 나선 것이죠. 스웨덴이 이제 와서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스웨덴 육군 지도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 북부 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병력과 장비의 이동이 제한된 도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도로 위에서 밖에 달릴 수 없는 차륜형 자주포는 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기동이 제한된 자주포는 드론과 대포병 사격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었습니다. 스웨덴 군 관계자는 궤도형 자주포는 설원과 숲, 습지, 임도 등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사격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든다며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또한 스웨덴 언론은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지는 K9이라 덧붙였는데요. 독일의 판처하우비츠 2000의 경우 성능은 뛰어나지만 중량 때문에 혹한 기동성이 떨어진다며 노르웨이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이 승리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제 자주포가 엔진이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동안 K9은 마치 평지처럼 설원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으로 유럽 군사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혹한기 기동 능력이 필수적인 스웨덴의 환경에선 K9 자주포와 경쟁할 수 있는 자주포는 없다는 것이죠. 북유럽 방산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방 뉴스 채널 발틱 디펜스에서도 해당 소식을 전하며 K9이 매우 유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It looks like Sweden acknowledges that it should also have self-propelled artillery with a tracked platform. Again, soft ground and challenging terrain of northern Sweden means that the Archer can't go everywhere. It stated that the army aims to establish 2 battalions equipped with K9 Thunder, but it also would have been one of our top picks anyway. As we noted in our other video, this platform has proven itself reliable and can be delivered quickly and offers good value for money. As many have pointed out, the K9 is well suited for training conscripts due to its relative simplicity. All this, combined with the fact that Norway and Finland use the weapon, means logistics and a supply chain is already established. Norway and Finland even have an agreement with South Korea allowing spare parts to be transfer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out the normal level of bureaucracy associated with sharing foreign military equipment. We can only assume that Sweden will be signing on to this as well. With these factors, and the fact that the Nemesis and RCH-155 tracked are new and unproven, the K9 does indeed seem to be a clear winner. 스웨덴까지 한국제 자주포를 도입하게 된다면 K9을 두고 유럽의 표준 자주포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유럽에서 이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던 외국산 무기는 미국을 제외하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죠. 여기에 노르웨이에서 추가로 한국 무기 도입을 선언하며 한국 방산의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다연장 로켓 도입을 위해 입찰 경쟁을 진행하고 있던 노르웨이에서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최종 후보로 남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4인 한 번이면 천무의 4번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천무는 폴란드와 중동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사막과 가장 혹한의 설원에 동시에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도 100% 성능을 보장하는 한국 무기의 강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정직한 성능과 성실한 납품을 무기로 휘두르는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는 대안이나 대체품이 아닌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신이 유럽의 정상에 올라서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